이제는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매장이나 브랜드만 오픈하면 손님이 오겠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픈 전부터 이미 팬을 만들고 매출을 확정 짓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장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손님도 빵명이고 아무도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우리가 미리 깔아둬야 하는 마케팅의 판입니다. 마케팅 업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포지셔닝의 공동저자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가 강조하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남들처럼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전략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적용해보세요. 이걸 제대로 세팅만 해두면 오픈하자마자 트래픽이 터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문을 연다고 손님이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사실 마케팅 책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서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이 뻔한 개념을 제대로 적용해 매출로 연결하는 분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포지셔닝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플레이어가 있고 고객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는 거죠.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는 그들의 저서 포지셔닝에서 7개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뇌는 한 카테고리에서 최대 7개 이상의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는 7개는커녕 3등 안에도 들지 못하면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원두를 쓰고 최고급 인테리어를 해도 고객의 머릿속 사다리에 빈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구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나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레드오션에서 남들과 똑같은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한다면 그건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과가 안 나온다고 카피를 바꾸고 광고비를 태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애초에 포지셔닝이라는 뿌리가 잘못 내린다면 메시지라는 열매는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추상적인 포지셔닝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포지셔닝이 고객, 문제, 솔루션이라는 세 가지 조각을 맞추는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셔닝의 세 가지 핵심 단계를 여러분의 사업에 대입해보세요. 첫 번째, 시장 세분화. 세그먼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팔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타겟팅. 쪼개진 시장 중에서 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고객군을 고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포지셔닝.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 브랜드는 땡땡이지 라는 구체적인 인식을 심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스웨덴의 귀리 우유 브랜드 오틀리입니다. 오틀리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료라고 자신들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존 우유 시장이 가진 허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환경과 건강에 민감한 MZ세대와 채식주의자라는 아주 뾰족한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우유는 건강에 좋은 완벽한 식품이다 라고 믿어왔지만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의 메탄가스는 환경을 파괴하고 우유는 누군가에게는 소화하기 힘든 식품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유를 고집할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오틀리는 사람을 위해 만든 우유 라는 슬로건을 던지며 기존 우유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소비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포지셔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식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3초 안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오픈 전부터 위험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사실 작은 브랜드일수록 포지셔닝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꽉 차 보여도 반드시 빈틈은 있습니다. 믹스커피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맥심과 프렌치 카페가 꽉 잡고 있던 그 시장에 카누라는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믹스커피보다 30%나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카누는 믹스커피 사다리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카누의 전략은 비교 대상을 믹스커피가 아닌 일반적인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파는 커피만큼 맛있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믹스커피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그 절묘한 지점을 찾아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라는 카피는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카누가 설계한 포지셔닝을 고객의 뇌에 꽂아 넣은 정교한 화살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가 말한 포지셔닝의 본질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뾰족하게 침투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다가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큰 기업이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불편함, 그 틈새를 노리는 것이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품이 남들보다 더 좋아야 팔리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제품력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마케팅의 관점에서 더 나음을 강조하는 순간 여러분은 피 튀기는 경쟁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그의 저서인 제로 투 원에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는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보세요. 구글보다 나은 검색 엔진이 되겠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빙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구글을 더 강하게 떠올렸습니다. 나를 어떻게 최고로 인식시킬까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시킬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입소문 마케팅 협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비즈니스 전략가 제이 베어 역시 토크 트리거에서 입소문의 근원은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서비스에는 만족하지만 다른 서비스를 경험하는 순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름이 곧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안전의 대명사가 된 볼보를 떠올려보세요. 볼보가 디자인이나 속도로 경쟁했다면 벤츠나 BMW와 같은 독일의 명차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가장 안전한 차는 볼보라는 인식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면에서 다름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가격인가요?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의 방식인가요? 타겟 고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만의 해자를 파헤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지셔닝은 한번 정하면 끝나는 영구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변하고 고객의 니즈는 진화합니다. 성공하는 브랜드는 그 흐름에 맞춰 자신들의 위치를 유연하게 바꿉니다. 구강 청결제 브랜드 리스테린의 시작을 아시나요? 리스테린은 처음엔 수술용 소독제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입안을 헹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빠르게 구강 청결제로 포지셔닝을 바꿨죠. 크록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신는 편한 작업화였지만 지금은 MZ세대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완벽하게 재포지셔닝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재정의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차별화 단계를 점검하고 적용해보세요. 1단계 맥락적 차별화. 시장에 처음 진입해서 아직 경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경쟁자이며 기존 시장의 관습과 싸우는 단계입니다. 2단계 경쟁적 차별화. 카테고리가 커지며 수많은 경쟁자와 기능으로 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더 나은 퀄리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 브랜드 차별화. 더 이상 제품 서비스가 아닌 브랜드의 전반적인 강점으로 경쟁하는 단계입니다. 일부 기업들만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철학과 가치로 팬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화상 회의 툴, 줌이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왔습니다. 처음엔 이메일이나 전화와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구글미시나 팀즈와 경쟁했고 지금은 가장 사용하기 편한 회의 툴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죠. 그럼 오늘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 전에 미리 깔아둬야 하는 마케팅의 판, 즉 포지셔닝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객의 머릿속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깃발을 꽂을 자리를 찾는 전략이죠. 가장 먼저 좁히세요.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하세요. 더 나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다름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집중하세요. 볼보의 안전처럼 단 하나의 키워드를 선점하는 거죠. 혹시 제가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지금 손님도 빵명이고 아무도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매장 문을 열고 전단지를 돌리기 전에 여러분의 브랜드가 고객의 머릿속 어디에 위치할지 그 좌표부터 찍으세요.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가 말했듯이 마케팅은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오픈 후에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제발 우리 것 좀 봐달라 라고 애원하지 마시고 오픈 전부터 이곳은 다른 곳과 완전히 다른 이런 곳이다 라는 인식을 미리 깔아두어야 합니다. 그 인식을 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나만의 브랜드 메시지를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매장 앞을 지나갈 잠재 고객들이 혹은 우리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본 사람들이 여기는 좀 다르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한 문장의 힘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대표님들에게는 정교한 포지셔닝 맵을 그리고 메시지를 도출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글로 표현하고 정리하려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대행사와 컨설팅 회사에 문을 두드리죠. 하지만 이런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나만의 브랜드 메시지를 활용한 포지셔닝으로 실제 매출까지 연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왜 브랜드 스토리가 최적의 포지셔닝 방법일까요? 인간은 기능이나 수치보다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볼보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하기 위해 수많은 충돌 테스트 영상과 스토리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왜 이 고생을 하며 창업을 했는지, 왜 이 제품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경쟁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복잡한 마케팅 용어 없이도 고객의 뇌에 가장 깊숙이 박히는 포지셔닝이 완성되는 거죠. 평범한 제 가게도 스토리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고객 머릿속에 박히는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이 0명일 때 판을 짜는 사람만이 줄 서는 매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